KCC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9%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경영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29만 8천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7,0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44%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주 내역으로서요. 정몽진 씨가 19.58%, 정몽익 씨가 8.47%, 정몽열 씨가 6.3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10.37%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9.96%로 나와 있습니다. KCC 관련 뉴스를 좀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네요. 불에 강한 무기 단열재 KCC 벽산 증설 경쟁. 무기 단열재가 이제 그 글라스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비 절감 1등 LX KCC 이건 뜨거운 창호전쟁 이러는 뉴스도 있네요. 그 LX가 많이들 이 인지도가 높은 것 같고 KCC도 뭐 뒤따라서 된 것 같고 이건 창호라고도 또 좀 많이들 얘기되고 있죠. 이 창호자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오래된 일본 주택 뭐 이런 알루미늄 샷시 이런 거를 못 벗어난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것은 더 건축자재가 더 발달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CC가 자동차 보수형 도료 수송 전환 자발적 참여라는 그런 뉴스도 있네요. 그리고 KCC 웃고 한샘 물고 인테리어 건자재 상반기 실적 온도차 이렇게 됐는데 한샘은 뭐 저는 싱크대 하나만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닌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는 실리콘 소재 사업 부분이 사업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LX 하우시스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매출은 늘었지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역성장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LX 하우시스 좀 상반기 실적 안 좋고 또 한샘도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네요. 다들 원재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KCC는 원자재 가격 급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증가시켰는지 한 번 더 분석 내용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죠. 이 매출은 1조 2,82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2%가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19.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입니다. 그러면은 재료비가 더 증가했으니까 스루풋은 내려갔겠죠. 17.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 금액으로는 이제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스루풋률은 0.5%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9.1%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율에 비해서 운영 비용 증가율은 크게 높지 않은 게 이게 이익의 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77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9%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올해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성적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나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쓸 때 올해 크게 이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겸손하게 표현할 때는 전년도 실적이 안 좋아서 기저 효과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라고 답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저 효과라는 용어들을 가끔 또 언론 뉴스 매체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가 2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4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9.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9.1%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공 비율이 42%로 1.6% 내려갔는데, 이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손익계산서에도 매출 원가 재료 비율이 더 높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건비가 11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53명이 감소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4% 인상이 돼가지고 연간 평균 임금이 6,76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건축자재 업계가 연봉이 이렇게 낮은지 좀 의외이긴 합니다. 다른 데도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그래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비용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전력 연료비인데 생산을 위해서 이게 48.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비도 10.4% 증가했습니다. 전력비가 많이 상승한 거로 보입니다. 또 물론 유가에 의한 연료비도 많이 상승했겠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2단계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독특하게 미착자재만 뺍니다. KCC는 그래서 원재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재고자산 변동범위에 집어넣고 있는데, KCC는 그 미착품 제외한 금액으로 그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아쉽게도 올해 상반기에 1억 4,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여기 없었으면 아주 퍼펙트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WCAI 회전율은 4.3회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TOE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결국 운영비용을 좀 많이 안 올리고 또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11.5%가 상승해 가지고 주가 상승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떨어졌죠. 그리고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2.3회전인데 매우 좀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4.4회전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고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는 어떻게 동행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납품은 2배 빨리 했는데 수금은 좀 느리게 한다. 이런 얘기니까
요 수금 속도 개선이 이 주요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좀 현금이 돌아야 되니까 이게 주요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동시에 그 이 두 가지 지표가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그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락이라는 의미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그 적게 올라간 거를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원래 가중 평균이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럴 만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 해본다 하더라도 그 정확성이 뭐 크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거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원재료가 36%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의 그 단순 평균 상승률은 25.8%로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크게 인상을 시키지 못했다. 그럼 더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 36%에서 아니면은 요 각각 별로 예를 들어서 매출 재료 비율, 그 매출 재료 비율만큼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도 그 분석을 해볼 여지는 있는데, 이것은 그 좀 그렇게까지 그 심각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그 흐름을 그 인식하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거꾸로 비유동 자산이 1,440억 원이 줄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도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359억 원으로서 수익률로서 2.9%, 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을 4,918억 원을 더 추가 차입을 했는데,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38.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익도 나고 그러는데 뭐 한다고 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추가 차입을 했겠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사항이 되겠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 배당으로서 그 1.8%인데, 요거는 이제 이 자기 주식 취득도 있는 것으로,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3,706억 원의 그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3.2%로 떨어졌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7.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뭔가 돈의 수요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캐펙스 그 투자도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그 유동 자산에 뭔가 그 돈의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금 속도가 느린다면은 그만큼 현금 버퍼율이 떨어지니까 또 자금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재무제표의 그 자산 측면 쪽으로 보면은 가장 증가한 것이 그 단기 금융자산이 5,96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유동자산 쪽엔 증가한 게 없죠. 그래서 그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의 수요가 더 필요했다. 물론 그 운영자금, 그 영업 운영자금을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은 이 단기 금융 상품을 뭐가 크게 살 일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1,728억 원 나는데, 요거를 이제 납품 성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26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13만 6천 원 남는다.
그렇게 되면은 계획보다도 좀 적으니까 더 노력을 해봐라 라는 노력이 있다면은 3% 매출량을 좀 증가시키는 거로 그렇게, 또 이거는 이제 복합적입니다. 그 단가가 인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증가시키는 부분이 종합적인 건데요. 요걸 그 원가 회계는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산식을 만들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 원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스루프트 회계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냥 그 매출 증가 노력 요것만을 표시했을 때 생산재료비의 2%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가공비의 1%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재고는 5%만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 한 그 18만 원 선에 그 계획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출 재료비 뭐 인상된 대로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하고 스루프율도 그 매출 재료비율도 그대로,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면은 2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이 납품단가 비율로 얘기해서 한다면은 256만 5천 원. 요게 이제 그 원가 회계 산출하는 것보단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뭐 우리 있는 대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서 조금 남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설득을 좀 그래도 남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는 한 1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도 15만 5천 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256만 5천원의 견적을 냈는데 역시 구매하는 쪽에서는 255만 원에 계약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그 원가 회계에 의해서 260만에 계약을 따는 것보다는 5만 원 싸게 해가지고 계약을 딴다. 그러면 한 14만 원뿐이 안 남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스루픈율은 이제 그대로 두고 마진을 더 안 줄 테니까 재고 회전만 구회전으로 하는 거로. 그래서 그 5.6% 증분이 된다면 이게 이제 그 재고 회전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국 매출을 좀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겠죠. 판매 수량을. 그러면 그 5.6% 증분을 만약에 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10.6% 증가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그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대로서 그 2,724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계획 대비 74%, 75% 정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재고 회전율이 경쟁력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KCC가 좋은 성과를 계속 내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